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상 제작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도구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권 사용자들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용 쇼츠와 짧은 영상들을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 넣고 간단한 템플릿에 음악하고 멘트 얹어서 정보도 전달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가끔은 수익 모델도 같이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영상 제작은 정말 쉬워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여전히 도구 하나 잘못 고르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 보려고 해외 기반의 영상 편집 서비스를 하나 골라서 직접 돈을 내고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소개 영상도 좋아 보이고 기능 설명도 화려하고 템플릿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결제도 빠르게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려는데 커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복사와 붙여넣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우저를 바꿔도 똑같고 PC에서 해도 똑같고 태블릿과 휴대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디를 잘못 눌렀나? 조작을 잘못했나? 이렇게 의심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건 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오류 화면도 설명하고 내가 한 시도도 자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내하겠다. 이런 말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정작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독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제는 아주 쉽게 한 번에 되지만 취소는 메뉴가 잘 보이지 않거나 버튼이 비활성화되거나 아예 페이지가 제대로 뜨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는 분명 이런 의도로 결제한 것이 아닌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티켓 번호를 달라고 요청해도 명확한 번호와 담당자 정보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채팅으로 여러 번 이야기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될 뿐 책임을 지고 정리해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영상은 한 편도 제대로 못 만든 채로 문제 해결만 붙들고 있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단순히 어떤 서비스 하나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권 사용자들이 처한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영어, 정책도 영어, 약관도 영어. 문제가 생겨도 해석을 사용자가 직접 알아서 해야 하고 오해나 불이익이 생겨도 대부분은 사용자 잘못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돈은 아시아에서 결제라는 형태로 빠르게 넘어가지만 책임과 설명은 영어권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서비스가 불안정해도, 지원이 늦어도, 환불이 지연돼도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결국 아시아권 사용자는 언어와 시스템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 이해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되고 플랫폼은 그 사이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시아권 사용자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더 수동적으로 되고 결국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냥 참고 쓰게 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서비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와 권력의 방향, 돈이 흐르는 방향, 책임이 이동하는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이 도구를 썼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도구를 쓸 때 얼마나 방해받지 않느냐? 얼마나 내 언어로 설명이 가능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사람과 연결되느냐? 이걸 보게 됐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과 흐름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타임라인 위에 올리고, 문장이 떠오르면 바로 텍스트로 넣고, 컷을 나누고, 사진을 교체하고, 음악을 얹고, 이 모든 과정이 끊기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도구는 최대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툴이 자꾸 앞에 나서고, 설정과 오류와 절차가 창작자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 영상은 완성되기도 전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기반의 복잡한 서비스에 기대기보다 아시아권 사용자 입장에서 언어와 구조가 맞춰져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시 비교해보고 다시 써보고 실제로 영상 몇 편을 만들어 보면서 결국 선택하게 된 도구가 있습니다. 브루입니다. 브루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켜면 바로 편집이 가능하고, 한글 텍스트를 넣고 고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사진을 바꾸고 자막을 조정하고, 길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툴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설명을 보지 않아도 손이 가는 대로 작업이 되고, 문제가 생겨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아권 사용자가 느끼는 그 특유의 답답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구 선택이 결국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언어의 벽 뒤에 숨은 시스템을 쫓아가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내 흐름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다시 사용자에게만 떠넘겨지지 않는 구조,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 작업을 할 때 브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 언어를 중심에 두고 내 작업 템포를 지키고 내 에너지를 오류가 아니라 콘텐츠와 메시지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도구는 단순해야 합니다. 영상은 흐름이고 언어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복잡한 영어 시스템 뒤에 숨은 책임을 따라다니는 대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브루로 갑니다.